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장 1차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면요. 처음에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 도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동력학이라는 분야가 뭐냐면 힘과 질량과 같은 물리적인 개념과 운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학기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인에 상관없이 운동만 기술하는 동력학의 한 분야를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운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변위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체들이 질량만 있고 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입자의 좌표, 그러니까 한 점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원점과 적합한 좌표기가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좌표상의 한 점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직선이 있습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 수직선이 있는데, 자, 원점이 있을 때 원점의 오른쪽을 양이라고 보고 원점의 왼쪽을 음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만 있지 않고요. 수직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 Y축이라고 통상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원점이 있을 때 원점보다 위에 있을 때 양이라고 보고 원점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변위는 델타 1장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뭔가의 차이를 나타낼 때 혹은 변화를 나타낼 때 델타를 붙여서 델타 x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는 x가 위치이기 때문에 x의 즉 위치의 변화, 즉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그러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고요. 자, 이것은 부호가 있는 것입니다. 벡터량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호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 자동차가 처음에 A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 D, E, F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A에서 B로 갈 때는 전진을 했죠. 이 방향으로 갔지만 B에서 C, D, E, F 이렇게 갈 때는 이쪽 뒤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위가 A에서 B로 가는 변위는 양이지만 B에서 C, D, E, F 이렇게 가는 변위는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운동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A점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B로 갔다가 C, D, E, F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로 가는 것은 X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X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위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평균 속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이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식으로 써보면요. V는 T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칼라 양으로서 단위는 우리가 기본 단위 미터 퍼 세크고요. 크기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공식을 좀 바꿔 써보면은요. D는 또 뭐가 되나요? 속도 곱하기 시간, 그죠? 혹은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나면은 이 공식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식들을 변형을 하면서 그 의미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물리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km의 거리를 토끼가 0.5km 뛴 후에 90분 동안 자고 나서
이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달린다. 자, 그러면은 토끼의 전체 평균 속력과 잠을 자기 전에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의 1번인데요. 그러면은 자, 풀을 볼까요? 토끼의 평균 속력을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총 걸린 시간이 지금 1.75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 시간, 총 1.75 시간 동안에 4km를 간 겁니다. 물론 이 1.75 시간 동안에는 90분, 즉 1.5 시간의 잠잔 시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다 포함하면 이렇게 1.75분의 4km 돼서 2.29km/h 이렇게 해서 토끼의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을 자기 전에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0.5km를 뛰었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평균 속력이 얼마인가? 근데 여기 문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자고 나서 이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달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뛴 총 시간은 얼마인가요? 1.75 시간에서 사실은 1.5 시간, 즉 90분을 빼고 나서 0.25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시간은 자기 전과 자기 후의 시간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 전의 시간 요 T1은 어떤가요? D1은 5km 달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D1이고 그 다음에 총 4km 뛰었으니까 D2는 3.5k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B1은 얼마인지 모르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B2는 또 뭐라고 조건이 주어졌나요? 여기서 90분 동안 자고 나서는 이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달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2는 B1의 2배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자, D1은 0.5km, D2는 3.5km, 그리고 B2는 B1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B1에 대한 식이 됐네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 식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얼마 나오나요? 그쵸? B1은 시속 9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조깅할 때 나오는 속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봅시다. 방금까지는 평균 속력을 봤고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B가 델타 T분의 델타 X. 그래서 지금 델타 X가 뭐죠? 그렇죠. 변위입니다. 변위. 그래서 시간분의 변위가 되죠. 그래서 변위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속도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게 델타 T고, 그 다음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이동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변위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단위는 속력과 같은 미터 퍼 세크이고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쪽에 갔다가 자, 이만큼 돌아왔습니다. 그럼 변위는 어떻게 되죠? 변위는 0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평균 속력은 0이 아니죠. 내가 D만큼 갔다가 D만큼 돌아오면 2D만큼 움직여 갖고, 그래서 속력은 0이 아니지만 변위가 0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이때는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B 경우처럼 이렇게 아까 자동차 문제죠. 이렇게 앞쪽으로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죠? 그때 이때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이 항상 같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요 A점과 B점을 이은 요 직선 요거의 기울기가 사실은 평균 속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점과 C점 사이 평균 속도는 여기 낮은 기울기, 그 다음에 A점과 D점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좀 더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 여기 보시면은 지금 y축이 위치, 그리고 x축이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기울기가 양을 가지면은 자동차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기울기가 음이다라는 것은 x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방향이란 게 어떤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수평선으로 생각을 하면은 b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방향, 그죠? 이때 속도가 양이 되고,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갈 때는 속도가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위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로 움직여가는 때 속도가 0보다 크고요, 양이고, 아래로 움직일 때 속도가 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좌표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양이라면은 이제 뒤집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잡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평균 속도는 어떤 유한한 시간 간격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순간에 대한 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속도라고 할 때는 통상 순간 속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부르고요. 순간 속도는 우리가 그냥 속도라고 부르면 그게 순간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간 속도는 뭐냐 하면은 순간적인 거니까, 자, 이게 지금 평균 속도의 정의죠, 그죠? 여기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미분의 정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단위는 역시 미터 퍼 세크고, 그럼 순간 속력은 뭐냐? 순간 속력은 사실은 순간 속도의 크기입니다.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가 아니지만,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크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새가 없죠, 그죠? 방향이 바뀔 새가 있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어떤 특정한 시간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순간 속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식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죠? 미분 자체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도함수라는 것이 어떤 함수의 기울기의 함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어떤 점에서의 순간 속도, 특히 요 점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것은 바로 요 초록색 선 요걸로 의미하겠죠. 그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A에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어떤 직선 부분을 따라서 기차가 이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럼 전체 이동에 대한 평균 속도,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12초 동안에 8m를 갔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초 동안 8m란다. 죄송합니다. 10m죠. 예. 10m를 갔기 때문에 12분의 10
즉 0.833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처음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처음 4초 동안 여기죠. 4초 동안 4m 같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1m/s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 기울기, 여기 파란 점선 보이시죠? 파란 점선보다 5점에서 A점까지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크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다음 4초라는 게 A에서 B입니다. 이 동안의 위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4m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D가 2초일 때의 순간 속도, D가 2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여기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사실 O에서 A까지 지금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랑 사실은 같죠. 기울기가 그냥 1m/s입니다. 그 다음에 t가 9초일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t가 9초일 때의 순간 속도, t가 9초일 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9초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 t가 여기 해서 9초, 여기 만나는 점이 3초, 그래서 총 6초가 되겠죠. 그죠? 6초 동안에 얼마 움직여 갔느냐, 여기서 0m에서 여기까지 4.5m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6초 분의 4.5 해서 0.75m/s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속도는 아까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는 비율이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비율을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까지 자동차가 저런 식으로 달리고 있을 때 속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평균 가속도는, 죄송합니다. 평균 가속도는 A점과 B점, 여기 지금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 지금 이렇게 고동색 선처럼 나타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단위는 역시 m/s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순간 가속도는 역시 순간 속도처럼 정의돼서 접선, 그래서 B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됐네요. 아이고, 이렇게요. 기울기가 의 값을 가지니까요. 어쨌든 역시 이걸 보시면은 크게 그려놨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즉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B가 위치에 대한 미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미분한 건데 또 미분하니까 2차 미분이 되겠죠. 위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은 로켓 설매가 2초 만에 속력이 10m/s에서 20m/s가 되었다. 평균 가속도는 얼마인가?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여기 주어진 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도 쉽게 파악이 되고,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때도 실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어떻게 되죠? 2초분의 델타 V라는 것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즉 20에서 1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5m/s 제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5m/s 제곱이라는 것은 5m/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초당 5m/s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음 예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요. 자,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면 처음 속도가 0일 때 5초 후의 속도는 얼마인가 하면은 초당 2m/s씩
증가하겠죠. 그죠? 2m/s/s니까. 그러면 2m/s 더하기 2m/s 더하기 2m/s 이런 식으로 하면 10m/s가 되죠. 그죠? 물론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 V는 평균 가속도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평균 가속도식을 다시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써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야구 선수가 외야로 날아오는 뜬공을 잡기 위해서 직선 경로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자, 시간에 대해서 그의 속도를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은 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비수가 처음에 타자가 공을 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을 치는 순간 공을 보고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뛰어오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앞으로 뛰어왔는데 보니까 공이 조금 멀리 날아가는 거,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뒷걸음질 쳐야죠, 그죠? 그래서 C 부분의 움직임이 바로 뒷걸음질 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왔다가 B에서 잠시 멈춰서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움직여가면서, 자, 공을 잡았는지 놓쳤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사실은. 자, 어쨌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 B, C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구하여라.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A점에서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어떻게 되나요? 2초 동안에, 자, 2초 동안에 속도가 0에서 4m. 그래서 2m/s 제곱 이렇게 되고요. B에서는 속도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이 되겠죠. 자, 3에서 4니까 1초 동안 속도가 4에서 2로 마이너스 2m/s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m/s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네요. 자, 운동 도표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를 연속적인 시간 간격마다 각각의 위치에 속도와 가속도 벡터를 그린 것이 운동 도표인데요. 우리 책의 30페이지에 그림 2의 10을 여기다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물체가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가 나타나 있을 때 만약에 1초라고 보면 얘가 0초면은 얘가 1초, 2초, 3초, 4초 때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변하는 비율이 똑같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에 같은 위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똑같이 1초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칠 때 점점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도의 지금 벡터 크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지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렇다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 벡터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 벡터를 보고서. 왜냐하면 속도 벡터의 차이만큼이 가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그죠? 자, 이게 C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 벡터의 방향도 역시 오른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음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고, 속도는 양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양과 음의 관계가 반드시 서로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 어쨌든 운동도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원 등가 속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룬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등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역학에서 많은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는데요. 특히 조금 이따 나올 자연학화 운동 이런 것도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속도가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속도 식을 보시면은 가속도 평균 가속도. 자, 근데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평균 가속도 식이지만은 그냥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순간 가속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도 이꼴 평균 가속도니까 그 평균 가속도는 뭐죠? 델타 T1의 델타 B가 되겠습니다. 델타 T는 TF 빼기 TI, 델타 B는 BF 빼기 BI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TI를 그냥 0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 TF는 어떤 나중시간, 임의의 나중시간이라고 잡고 BI는 T가 0일 때의 시간이니까 그냥 초기 속도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F는 어떤 임의의 시간 T일 때의 속도 B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그럼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B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 T에서의 속도는 B0 플러스 A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속도의 방정식을 그리면은 지금 요 두 번째 그림 요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의 속도 B0, 물론 이 B0가 반드시 양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나요? 그쵸? 여기 이제 가속도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속도는 속도의 평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 속도와 속도의 평균은 다른 양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 경우에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0에서 될 t 시간 동안에 만약에 생각하면 b0고 여기 이 시간이 이때의 속도가 v라면은 평균 속도는 뭔가요? 요거의 반 가운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자, 근데 평균 속도는 또 뭐가 되나요? 평균 속도는 자, 평균 속도의 정의식 우리 써보면은 요거 아직도 기억하시죠?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요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델타 t도 역시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델타 x란 것은 결국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임의의 시간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 아니라 그랬을 때 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푸는데 지금 b가 뭔가요? 지금 앞에서 구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자, 델타 x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요거를 대입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기울기가 시간 t가 0일 때의 기울기가 b0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시간 t일 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b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점점 바뀌죠. 포물선 모양에서.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이외에도 자, 요식과 지금 방금 구한 요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시간 t에 대해서 풀어서 그 시간 t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면 우리가 세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0 이꼴 b0 제곱 플러스 2a 델타 x 해서 시간이 없는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식을 이용하면 모든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어떤 식을 써야 될지만 파악이 되면은
그냥 이 식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기하학적인 의미를 하나 보시면은, 자, 요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자 b0 곱하기 t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요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b0 곱하기 t라는 것이 요 사각형의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밑변이 t고 이 삼각형을 보시면은 그리고 높이가 at입니다. 그러니까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하면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라는 것은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곡선 아래의 면적,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델타 x라는 거. 사실은 여기서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도 요 면적을 구하면 그게 뭔가요? 그게 at가 되는 거죠. at. 그죠? a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b0를 이쪽으로 넘기면 델타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되었냐? 델타 b, 즉 속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적을 쓰진 않지만은 가속도를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듯이 반대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그 관계, 그러니까 적분한다는 것은 곡선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과속 차량 따라잡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 24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지금 이제 과속을 하고 있는 거죠. 광고 게시판 뒤에 숨어있던 기동경찰을 지나쳤다. 그래서 자동차가 광고 게시판을 지나친 지 1초 후에, 그러니까 자 여기 경찰이 지금 있고 자동차를 보고 얘가 1초 동안 갔습니다. 이만큼. 그죠? 그래서 여기 1초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경찰이 정신을 차려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가속도 얼마? 3m/s 제곱의 가속도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경찰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경찰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았다라는 말은 경찰의 위치와 과속 차량의 위치가 똑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속 차량은 24m/s의 속도로 일정하게 간다고 보면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속 차량은 얼마인가요? 지금 우리가 등가속도식을 썼지만은 가속 차량의 가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0이 되고요. 그래서 남는 건 뭔가요? 그래서 24t인데 자, 처음 위치가 있습니다. 처음 위치가 0이 아니죠. 어디서 출발했나요? 그렇죠. 여기를 x가 0인 원점이라고 보면 지금 t가 0일 때 자동차는 벌써 여기 와 있죠. 그래서 1초 동안 달린 거리니까 24m/s의 속력으로 1초 갔으면 24m 갔겠죠. 그죠? 그래서 24 플러스 bt. 그래서 여기서 b는 자동차의 속력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여기 보다시피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식을 보면은 x0, 근데 x0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b0t에서 b0도 0입니다. 정지한 상태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남는 건 요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인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t 제곱, 즉 1.5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같아질 때 바로 경찰이 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고 놓으면 놓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풀면 얼마가 되느냐? 16.9초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럼 그때 경찰의 속도는 얼마인가? 경찰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식이 얼마인가요?
B0 플러스 AT. 근데 B0가 0이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A가 3이고 시간이 16.9. 그래서 곱하면은 50.7m per se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트기가 착륙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주로에 내려서 활주로에 이제 닿아서 어느 정도 순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요. 그래서 착륙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와서 착륙, 여기서 지금 착륙해서 여기서 1초 동안 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항하는 동안에는 어떤 운동인가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기 보다시피 얼마의 비율로? 요만큼의 비율로 감속을 한다 했습니다. 요거는 물론 우리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 벡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음의 가속도를 가집니다. 감속하니까. 자, 요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내용들을 한번 단위를 통일해 가면서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초기 속도가 얼마였어요? 1.6 곱하기 10의 2성 마일 per hour. 그러니까 시속 160마일의 속력으로 착륙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일 per hour는 미터 퍼 세컨드 0.447 미터 퍼 세컨드 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변환 인자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71.5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가속도도 결국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역시 똑같은 변환 인자를 곱해주면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47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순항한 것은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1.5m/s 곱하기 1초. 그래서 71.5m 움직여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동하면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시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초기 속도 B0 있고요. 나중 속도는 없죠. 0이죠. 왜냐하면 정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0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가속도 얼마인가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4.47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움직인 거리가 572m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항 거리와 제동 거리를 다 합한 거리, 그게 이제 비행기가 움직인 전체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644m입니다. 왜 643.5m가 아니라 644m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유효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지금 572m에서 소수점 아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해주고 빼줄 때는 우리가 소수점 자릿수를 생각해서 가장 적은 소수점 자릿수를 가지는 녀석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5를 갖다가 반올림을 해주면 644m가 되게 됩니다. 자, 자유낙하 물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자유낙하 물체에 대한 연구에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요. 자, 자유낙하 물체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중력의 영향만을 받으며 움직이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운동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놓은 물체만 자유낙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 던지거나 아래로 던지거나 옆으로 던지거나 어쨌든 간에 중력만 작용해서 움직이는 운동은 무조건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던졌을 때는 한동안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역시 아랫방향의 가속도를 받고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역시 아랫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항상
g는 이쪽 방향으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얘가 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건 가속도의 방향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연압과 가속도 g는 지금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사적으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값을 가지고 방향은 아랫 방향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관습적으로 윗방향을 y로 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마이너스를 써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플러스 9.8 미터 퍼 세크로 해야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요. 그래서 좌표계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좌표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수를 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통상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 이런 경우에 자, 가속도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G를 써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의 A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G 혹은 G를 쓰는 것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높이가 50m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위쪽 방향으로 20m per sec의 속력으로 공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자, 먼저 돌이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면 이 돌은 요 최고점에 도달해서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 주어진 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속력 봅시다. 속력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gt 플러스 b0인데 자, 여기서 g는 9.8이고 자, b는 플러스 20m per sec입니다. 위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y식도 여기 같이 써놨네요. 그래서 y0는 여러분들이 자,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그림상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기준점, 즉 y가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가 y가 0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일 때는 y가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0으로 잡았다면은 여기는 오히려 50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정답이 없으니까 꼭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럴 때 자, 최고점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은 마이너스 9.8t 플러스 20. 그래서 구하면은 2.04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럼 최고 높이는 얼마냐? 최고 높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요 시간일 때의 y 좌표가 바로 최고점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 식에다가 t 대신 2.4 t에다 2.0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0.4m 더 올라가는 거죠. 건물 옥상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은 돌을 원래 던진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했습니다. 자, 먼저 원래 던진 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 y 값이 뭘까요? 그쵸, y는 0입니다. 0.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2.04초 걸렸으니까 내려오는데 또 2.04초 걸리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계산으로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요? 자, 요 y식에서 y가
0이 되는 시간. 그래서 요걸 0으로 놨습니다. 2차식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자, 요 식이 있고 요 식인데 t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던질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t가 계산하면 4.08 요거의 2배가 되겠죠.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때 돌의 속도, 자, 속도식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4.08을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얼마가 되나요? 자, 20m/s가 되는데 마이너스 20m/s입니다. 왜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내려올 때는 공의 방향이 떨어지는 방향, 즉 이 방향,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를 계속 풀어봅시다. D는 돌이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돌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 Y좌표가 얼마가 되나요? Y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50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니까 역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근의 공식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t는 5.83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t가 5초일 때 돌의 속도와 위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b가 어떻게 되나요? 9.8t 곱하기 더하기 20인데 여기다 5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9m/s.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y는 여기서 t 5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5m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시 자유낙하 운동도 결국 경가속도 운동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더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예제 2의 8인데요. 로켓 발사입니다. 자, 정지해 있던 로켓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발사, 꽝 하고 발사 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데, 자, 이 올라가는 동안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은 자유낙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로켓이 29.4m/s 제곱의 가속도로 4초 동안 수직 윗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윗방향으로 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4초 동안. 그 다음에 4초 후에 연료가 떨어지고 나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연료가 떨어졌다고 툭 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에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문제,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된 겁니다. 요 단계까지, 요 단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4초일 때 로켓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여라. 로켓의 위치, 여기서 올라갔겠죠. 올라갔고 또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자, 등가 속도 운동식을 쓰면 됩니다. 보십시오. 자, 가속도가 이거고 초기 속도는 0입니다. 그죠? 처음에 발사할 때, 발사될 때 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B는 B0 플러스 AT에서 B0는 0이니까 AT, 그러니까 29.4 곱하기 4, 그러니까 118m/s의 속도, 초기 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인가요? 델타 Y는 요걸로 해서 결국 B0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A랑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23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등가속, 자,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었고, 요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나?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9.8m/s 제곱을 가지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자, 로켓 최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초기 아까 방금 구했던 거 118m/s랑 y0 그 높이를 초기 속도, 초기 위치라고 정합시다.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b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언제일 때? 12초일 때.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고 나서부터 12초가 아니라 로켓이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진 후로, 그래서 로켓이 발사되고 나서부터
4초로 카운트를 한다면은 여기다 4초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 12초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하면은 945m. 이거는 이제 지면으로부터 94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켓이 지면에 돌아왔을 때의 속도가 얼마이냐? 그러면 먼저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의 시간.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y가 0일 때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9초일 때 지면에 도달합니다. 그럼 그때의 속도는 속도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마이너스 136m/s. 마이너스 의미는 지금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장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처음에 변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속도, 가속도, 그리고 운동 도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응용을 해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이제 또 자연악한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뭐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